자, 역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 y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그냥 간단한 예시로 f는 ex의 역함수가 뭐니? f는 x, y 자리 바꾸고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리 바꾸면 2분의 1x 되는 거 맞니? 자, y는 2x랑 y는 2분의 1x가 역함수 관계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자, 근데 그럼 2,1에 y는 2x의 하나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1,2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1,2는 아마 이때쯤 있겠죠. 그러면 이 원함수에서 x의 정의역의 1이라는 원소는 치역의 2라는 원소에 대응된다는 뜻이니까 이때 역함수는요 반대로 2라는 원소를 대응시키면 1이라는 원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2라는 이 점은요 사실 2,1이라는 점도 이 역함수를 지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왔다. 그럼 역함수에서는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 2,1을 지난다 라고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잘 보니까 우리가 이 두 개는요 우리가 대칭이동 때 배웠었지요. 1,2랑 2,1은 y는 x에 대해서 선 대칭인 두 개의 점이 되겠다, 맞지? 그럼 선 대칭인 두 개의 점이니까 다른 점들도 모두 y는 x에서 선 대칭이 될까? 그러면 역함수와 원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화 해가지고 봐봐. 어떤 fx가 있고 f 인버스 x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a가 b라는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fa가 b니까 그러면 f 인버스 b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때 fa가 b라는 거는 a, b가 fx 위의 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도 이번에는 b, a가 f 인버스 x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임의의 점 a에 임의의 점 b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나온 거니까 그러면 모든 fx 위의 점에 대해서 f 인버스 x 위의 점들은 각각이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반화해서도.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은요 fx라는 함수를 무슨 대칭하면 역함수가 된다고요? f 인버스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점들, 각각의 점들이 자리가 바뀌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직도 쉬는 시간이다. 자, 내가 y는 x에 대해서 이러한 fx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fx 위에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각각의 점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막 식을 구하고 그래프에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이러한 함수가 f 인버스 x라고 할 수 있고 이 f 인버스 x 위에는 b, a가 지나간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두 개의 점을 하나의 선분으로 이어 본다면 우리가 선대칭할 때는 이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고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대칭 이동된 두 개의 점 A, B와 B,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디디딘. 야, 수직 조건이 뭐였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아, 잊어버렸으면 지금 생각하고. 아, 두 개의 임의의 점에서 선분을 긋는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fx가 있고 fx와 그의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교점을 찾기보다는 y는 x와 fx 사이의 교점을 찾아도 되시겠죠? 그치? 근데 이거는 조금 예외가 있어가지고 그건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자, 393의 5번이요. 393의 5번에 실제로 역함수의 식을 찾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 같이 해볼게. 얘들아,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그러면 f 인버스 x는 뭐니? 시야 어떻게 나와? x에 대해서 정리.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3 넘겨주고 마이너스 2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x, y 자리 바꿔주면 f 인버스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지금 첫 번째 fx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러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요, y절편이 2분의 3이고, 잠깐만 적을게요. 두 번째 함수는 y절편은 2분의 3이고 x절편이 3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이 교점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 어디 위의 점? y는 x라는 정비례 함수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그래프 그려봐봐. 자, 정리했으면 우리 404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404쪽으로.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성질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는 거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fx라는 원함수와 y는 xy의 교점은 사실 원함수와 뭐의 교점이 된다고요? fx와 인버스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x랑 y는 x, 그러니까 뭐 x랑 y가 같은 점을 찾아주시면 역함수랑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이 책에서는 지금 깊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주 다루진 않아요. 근데 얘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조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라고 y는 x 위의 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예시가 아래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자, 이런 함수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요,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럼 이 y는 fx는 사실 오른쪽으로 쭉 증가되는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증가함수. 이거는 방법은 설명은 안 해줄 거예요. 방법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y는 fx는 증가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어떤 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역함수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서는 fx와 f'x가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렇죠? 두 개가 생기는데 그 교점이 두 개가 다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x 위의 점이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교점이 똑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이거 그림이 조금 어려워. 그리고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fx는 일단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소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시면 y는 x가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점이 있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그림이 이상해.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다시 감소함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얘네 둘이 좌표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fx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시작하기는 하는데 되게 어렵다 그리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좀 과장해서 그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다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얘가 y는 f 인버스 x가 돼요. 지금은 그냥 예시만 보여주는 거야. 자, 이 경우에서는요, 지금 fx랑 f 인버스 x가 y는 x 위에서 한번 만나는 건 맞아요. 한번 만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교점이 두 개가 더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fx랑 f'x는 교점이 3개가 생기죠. 근데 그 3개의 교점이 다 y는 x 위의 점은 아니야. 따라서 당연히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싶으면 fx와 y는 x에 대해서 교점을 찾으면 되겠지만 나머지 두 교점은 y는 x 바깥에 있는 점이죠.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자, 순서가 중요해요. fx랑 y는 x 정비례함수와의 교점이 역함수의 교점 맞지만 무조건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라고 y는 x 위의 점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증가함수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맞아. y는 x, 그러니까
fx와 y는 x 위의 점의 교점이 역함수의 교점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fx가 감소함수일 때는 무조건 이 교점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 증명은 사실 귀류법으로 해요. 귀류법. 그냥 감소함수여도 항상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하자라고 이렇게 귀류법으로 가정을 해서 결국 나머지 두 개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증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아마 증가함수에 대해서만 나올 거야. 그래서 뭐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무리 없이 그렇게 풀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 y는 x 위에 있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 볼까요? 문제가 자, 어떤 함수 fx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래. 자, 이 함수의 역함수가 gx야. 근데 자, fx는 현재 증가하는 함수인가요? 감소하는 함수인가요? 증가하는 함수죠. 그죠? 증가하는 함수니까 뭐 증가 감소로 딱 그냥 크게 얘기한 거긴 해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fx와 f'x의 교점은 두 원함수 역함수의 교점의 a, b다? a, b라는 건 사실 뭐와의 교점과 똑같다?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다. 맞니?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이라 하는 거는 a와 b의 좌표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겠죠. 결국 그래?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라는 1차 함수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의 좌표 평면 위에서의 교점을 찾고 싶다.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성질을 모르면 막 3분의 4 대입하고 3 곱해가지고 y는 뭐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교점을 구하는 건데 교점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비례 그래프와 교점을 찾아보자. 3분의 2x니까 x가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의 함수는 x좌표가 2인 지점에서 만난다? 이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y도 2가 됨으로써 얘네들의 교점은 2,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네 둘의 교점은. 그래서 a 플러스 b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원함수의 역함수 그래프 구하려면 원함수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 그쵸?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근데 그 중에서 교점을 찾을 때 무조건 y는 x 위의 점이 아니라 증가함수일 때 y는 x 위의 점이 됩니다. 교점이. 따라서 힘들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따로따로 구해서 찾기보다는 원함수와 x랑 y가 좌표가 같은 지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좀 멍 때리고 있었지? 아니야? 자, 이거 문제는 간단하니까 405쪽에 1번, 2번 두 개 풀어보자. 1번 쉬우니까.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이 함수의 역함수가 대충 있겠지만은 계속 1차 함수 아까 증가 감소에서 헷갈리겠지만 1차 함수라서 무조건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겠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8과 y는 x 위에서의 교점의 좌표가 a, b가 되겠다. 얘랑 y는 x 위에 교점을 찾자니 x는 2가 되고 y도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번은 정답이 4가 되시겠고요. 맞죠?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20-2번도 해보라 그랬어요. 자, 어떠한 기울기가 1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러고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지. 자, 일단은 원함수와 역함수고 당연히 저번에 1차 함수 항상 증가하니까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 y는 x 위의 점이라고 알 수 있겠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뭐 a, a, 뭐 b, b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점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곱을 구하래. 자, 선생님이 P를 A, A라고 가정을 할게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자, 원점과 P 사이의 거리가 3루트이니까 루트 2A 제곱이 루트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A는 얼마 3이 됨으로써 P가 될 수 있는 가짓수가 3,3이거나 아니면 3, 4분면에 마이너스 3,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 함수가 1, 4분면에서 맞는다고 하는 거는 이 원함수도 3,3을 지난다는 소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바로 나오시겠죠. 또 두 번째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fx도 지나기 때문에 K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되시겠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경우는 이거인 거야. 좀 작겠지만 지금 기울기가 2인 함수가 요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얘가 f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 역함수와 1, 4분면에서 이렇게 1, 4분면에서 만난다는 소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x에서 대칭 이동한 요런 식, 자, 요렇게 f 인버스가 3, 4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2번은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까지 이제 역함수랑 역함수 그래프 표현한 거야. 나쁘지 않죠? 좀 수박 겉핥기긴 하지만 책 자체가. 자, 이제 함수 마지막 단원만 남았어요. 마지막 단원만 남았고 오늘 이거는 그냥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뭐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는 건데 막 이동하고 재밌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면. 자, 정신 차려봐. 처음에 이거 뇌 빼고 들으면 되게 정신없어요. 얘 함수가 F.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원함수를 알 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방금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 내가 y는 fx를 알 때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려질지 아니면 y는 f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질지 y는 절대값 x, 절대값 f,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려질지 또 더 나아가서 절대값 y가 fx는 어떻게 그려지며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는 또 어떻게 그려질지가 궁금하시잖아요. 너무 궁금하지 않니?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냐 이거? 자,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의 그래프를 한번 전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fx라고 해볼까요? y는 fx. y는 fx에 대해서 우리가 x축 대칭하면 식이 어떻게 변했더라? 자, 다시 생각해보자. 대칭 이동. x축 대칭하면 x좌표는 그대로에 뭐만 바뀌었어요? y만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칭 이동한 그 점이나 그런 도형을 구할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니? 자, x는 그대로에다가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으니까 자, 결국 y는 fx에 대한 함수는요 x축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거 알아두면 되게 계속 사용하게 될 거야. 또 이번에는 y축 대칭이 되는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y축 대칭이면 x는 바뀌고 y는 그대로 같다. y는 그대로고 x가 9가 바뀌겠다. 이해돼요? 이거 다시 사용될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구간 나누기야. 무슨 뜻이냐? 우리 절대값 비호 포함된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당연히 부등식의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절대값 성질을 이용하면 x 플러스 1이 3과 마상 사이에 있다.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지만 집중해봐. 자, 만약 절대값 바깥에 미지수, 변수가 있을 때는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을 못하셨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나? 구간을 나눴죠. 자, 근데 구간을 나눌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눴죠? 네. 아시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간을 나눴었죠. 맞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x 플러스 1이 양수, 즉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절대값이 그대로 빠져나오시고요. 이거 안 되겠죠? 그리고 x가 말보다 작은 경우는 절대값 빠져나올 때 음수로 빠져나왔었다. 기억하시니?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아래 예시가 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있어요. 자, 구간을 나눌 때 뭐와 뭐로 나누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말하신 거죠? 네, 멍 때리다가 막 그런 거 아니지? 그치? 자,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로 구간을 나누신다. 왜? 그때가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거든. x가 양수일 때는 이 fx는 어떻게 표현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로서 표시가 되겠죠. 또 x가 음수일 때 fx는 x제곱 플러스 x로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까지 될 거예요. 자, 그럼 집중해봐. 자, 이 함수를 우리가 그려볼 건데,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로 x가 양수일 때, 자, x가 양수일 때는 좌표 평면에 1사분면, 4사분면을 얘기하겠죠. 이때는 함수의 모양이 0과 1을 지나는 2차 함수 모양이다. 즉, 자,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양수 부분에서는 0과 1을 아래로 볼록하게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x가 음수일 때, 2사분면, 3사분면일 때는 fx의 모양이 0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다. 얘네들의 모양은 같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되는 거예요. fx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에는 fx가 어떤 모양인가, 이 구간에서 어떤 모양인가 구간 나눠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치?
자, 근데 이제 한 20분 정도 쭉 나갈 건데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정신 잘 차려야 돼. 알겠지?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갈 거야. 괜찮아. 어렵지 않아요. 정리해줄게. 자, 미리 만들어놨어요. 나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은 구간 나누기고 두 번째 방법은요.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대칭 이동이 그래프 구하기가 익숙해진다면 되게 쉬워요.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사실은 이렇게 구간 나누고 진짜 식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좀 뭐 정의역 치역만 구분해가지고 변화량만 생각해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사실은 그 14-1번 내용이긴 하지만 합성하는 그런 g 함수가 대칭 이동하는 x에 대해서 x축으로 뭐 평행 이동하는 함수네. 평행 이동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대칭 이동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그재그. 우리가 지금 fx라는 그래프를 알 때 y는 절대값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절대값 fx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바뀌겠죠. 언제? 절대값 안에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 부호가 바뀌잖아.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fx라는 친구는 사실 절대값 안에 양수가 될 때, 즉 fx가 양수일 때는 fx로 나오고요. 또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모양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이 fx, 즉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fx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 무슨 뜻이야?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fx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십니다. 맞죠?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의 모양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 x축 대칭을 한다. 위로 올려준다. 부호를 바꿔준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부호를 바꿔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부분이 y는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fx라는 식의 전체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는 것은 그냥 이 fx라는 함수를 전체를 다 양수 쪽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두 번째는요. 야, 선생님이 근데 이거 복사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로 보내는 거 방법이 없을까? 아래다가 할게요. 아까 전에 만들어주긴 했는데. 자, 이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넣어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확인해 볼 거냐? y는 절대값이 있는데 f 바깥이 아니라 x에 취해져 있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맞니?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y는 f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를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 당연히. 근데 이때는 절대값 안의 기호가 fx가 아니라 x죠. 그럼 얘는 x가 양수가 될 때와 음수가 될 때가 그래프가 바뀌겠다. 그럼 x가 양수가 될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또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나?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자,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 x에만 마이너스 붙는 거 뭐였어? 이거야. x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죠. 이해돼? 그러면 다시 이 의미를 해석을 해봅시다. x가 x축이 양수일 때는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 x축이 양수일 때는 함수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 맞죠? 또 x축이 음수일 때는 이 함수의 모양을 y축 대칭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을
얘는 지금 상관이 없어요. 오른쪽에 그려진 그림을 y축 대칭을 해서 그려진 이 함수가 y는 f 절대값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지금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fx 그대로 가고 음수일 때는 fx를 y축 대칭을 해서 이러한 모양을 나온다. 그러니까 f 절대값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가볍게 계속 들으세요. 지금 책에는 문제도 없고 사실 뭐 여기 내용도 없지만 선생님이 이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y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f 바깥에 절대값이 있었고요 x에서도 절대값이 있던 그래프를 확인을 했죠. 이번에는 이건 좀 추가야. 책에는 없어. 절대값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 표시해줄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 y는 f 절대값 x에서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야? 봐봐. 우리 맨 위에 함수 바깥에 절대값 붙인 거는 fx라는 함수를 절대값을 붙인 거죠. 그치? 근데 얘는 뭐야? f 절대값 x에다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가냐면 첫 번째 관점으로 가는데 그에 사용되는 함수가 f 절대값 x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가볍게 만들어. 자, 아까 전에 f 절대값 x가 이 모양이었죠. 그쵸? 자, 이 절대값 x에서 전체 절대값 취한다 했어요. 얘들아, 전체 절대값 취한다는 거 이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위로 보낸다고 했죠. 그치? 다 위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뭐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음수인 부분은 위쪽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절대값 x의 절대값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해줬냐? 절대값을 씌울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기호나 함수나 문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얘는 fx를 모두 위쪽으로 보내는 거고요. 얘는 f 절대값 x라는 함수를 모조리 위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세 번째야. 절반 왔어요. 자, 지금 정신 어때?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아시겠죠? 지금 우변에 전체 절대값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함수 안쪽에서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되냐? 둘 다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세 가지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y에다가도 절대값을 취할 수 있겠죠. y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책으로서는 408쪽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절대값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느낌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그냥 위로 다 보내야지.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덮어 써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자, 이걸 봐봐요. y가 함수값이 절대값이라는 거는요, 이 값은 항상 양수여야 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fx가 양수일 때만 y의 값이 존재를 하는 거겠다. 맞니? 자, 정리해볼게요. 얘는 fx가 0 이상일 때만 y 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fx 값의 존재가 양수일 때 y 값은 fx가 돼도 되고 fx가 돼도 되겠죠? 절대값 주는 거니까. 이때 fx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y라는 값은 뿔마 fx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맞지? 자,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이것도 모양으로 생각해봐. 자, f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 한글로 써줄게요. fx가 양수인 부분만, y는 fx를 양수에서도 가지고 음수에서도 가진다. 그쵸? 무슨 뜻이냐? f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해 보이시죠?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y는 fx의 뿔마 값을 가진다. 즉, 음수에서도 fx의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이 파란색 부분이 절대값 y는 f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fx라는 그래프에서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하면 절대값 y니까 음수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겠구나. 그렇죠? 잠깐 물 좀 먹을게. 이제 라스트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문제는 사실 한쪽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자, 라스트. 다시 그래. 슉. 이번에는 y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데 전체 절대값, 전체 아니구나. f 절대값 x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야.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 이거랑 기준이 되는 함수가 달랐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얘는 fx가 양수인 부분만 x축 대칭을 한다 했죠. 그럼 그대로 그 개념을 끌고 와봐. 얘는 뭐야? f 절대값 x가 양수인 부분을 위아래로 x축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대로 가볼게요. 자, 얘는 f 절대값 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y가 뿔마 f 절대값 x가 되시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 fx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f 절대값 x를 먼저 구해주시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f 절대값 x는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fx와 f-x로 나뉜다고 했다. 자, 이거 한마디로 하면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진행되고 음수인 부분에서는 양수를 y축 대칭한다 했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전에 fx가 이거일 때 f 절대값 x는 이런 모양이 됐었다. 아니, 이거 f 절대값 x다. 아니, 근데 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라는 이 함수는요, f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로도 가져온다. 맞지? 즉 f 절대값 x와 양수인 이 부분만 따라서 음수로 가져온다. 그럼 이 초록색 부분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가 되는 거예요. 자, 라스트 정리해 볼게요. 한글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막 엄밀한 정리는 아니고 그냥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하면 편하다. 자, y는 절대값 fx.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fx의 모양을 전부 다 위쪽으로 보낸다. 맞죠? 맞죠? 그럼 얘는 그냥 fx가 양수 쪽에 그려진다. 또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는, 이것도 생각해봐. x가 양수일 때는 원함수 그대로 가고, 여기 원함수일 땐 그대로 가고, 음수일 때는 양수의 함수가 y축 대칭 이동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즉 x가 양수인 fx가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이 y축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여기 절대값 씌운 거는 이거에다가 위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쓰진 않을게. 자, 절대값 y가 fx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f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음수인 부분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목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방향의 차이인 거다. 대칭이동의 차이. y가 양수인 부분에 fx가 x축 대칭인 모형으로 나타나겠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좀 괜찮니? 머릿속에 모양이 그려지셔야 돼요. 위쪽으로 다 보내버리기. 오른쪽은 왼쪽이랑 데칼코마니. 위쪽이 아래쪽이랑 데칼코마니. 라스트. 절대값 y가 f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y가 양수인 이번에는 f 절대값 x가 x축 대칭이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자, 얘가 fx예요. 자, fx예요. 이제 그냥 복사를 되는 거죠. 첫 번째. 자, 절대값 x 어떻게 한다고요? fx를 모두 양수 쪽으로 그려준다. 맞지? 자, 그러면 양수 쪽에 있는 거 그대로, 음수 쪽은 양수 쪽으로. 맞니? 두 번째, f 절대값 x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한다. 자,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을 한다. 그죠? 자, 세 번째. y에다가 하나 더 하자. y는 절대값 f 절대값 x다. 자, 이거 뭐야? 절대값 f 절대값 x를 양수 쪽으로 다 보내버린다. 얘는 뭐 상관이 없네요. 그쵸? 똑같네. 괜찮네. 자, 아무튼 절대값 y는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이거 위로 보내줄게. 자, 이거는 뭐야? y가 양수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음수 쪽에도 그대로 채용을 하신다. 즉, 위쪽 y 입장에서 양수인 부분을 fx가 x축 대칭 이러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다. 맞죠? 또 마지막. 괜히 이거 그랬네. 자, 절대값 y가 절대값 x, 절대값 f, 절대값 x다. 위에서 이거 구했죠? 그러면 지금 이 모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x의 모양에서 위에 있는 모양이 아래 모양에도 그려진다. 위에 있는 모양이 아래에 있는 모양에도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정말 대단하죠? 하루살이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그 값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생각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자, 마지막 정리. 자, 절대값 기호 포함된 함수 그래프 첫 번째 그냥 구간 나누기. 그쵸? 구간 나누기.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구간을 나눠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준다. 자, 두 번째 대칭 이동이다. 대칭 이동 사이에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 이동, 선대칭 이동을 주로 사용을 한다. 자, 첫 번째 그냥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 모조리 다 양수로 보내준다. 맞지? x의 절대값 씌운 거 양수인 부분이 음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양수인 fx가 음수에도 나타난다. 세 번째, y의 절대값 씌운 거 양수인 부분이 y의 음수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네 번째는 두 번째 모양에다가 세 번째 모양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들으니까 한번 쭉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번 끄덕 오케이. 이렇게 보면 끄덕끄덕인데.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언어로 쓴 정리예요. 나는 그냥 내가 고등학생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것 같아. 너희들도 너희만의 언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일주일 뒤에 봤을 때 다시 기억이 나시겠죠? 바로 다음 날만 돼도 잊어버릴 것 같지 않니? 자. 이거 그리는 거니까 봐봐. 이거 좀 작게 그려야 돼요, 너희들. 자, fx 원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 대충. 여기가 1이야.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양수인, 그치?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보내버린다, 맞니? 아,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번 같은 경우는 요런 V자 모양이 되고요. X축과 마이너스 2분의 1, Y 1에 만나겠다. 그치? 자, 2번 모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X 양수인 부분의 fx를 음수로도 보내버린다. x가 양수인 이 부분을 x의 음수로도 보내버린다. 맞지? 자, 3, 4번 한번 그려보실래요? 1, 2번 그려보고. 자,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이거 3번이죠? 자, 일단은 y의 절대값 있고요. 얘들아, 이 모양은요. fx의 전체 절대값일까요? fx의 x의 절대값일까요? 1번, 2번. 너희들의 직관을 생각해봐. 뭘까? 1? 아닌 것 같아? 자, 얘는요. x에만 함수값이 있으니까 이 친구입니다. 봐봐,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요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이 함수는 사실 이거다. f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거다. 우리 아까 전에 그 네 번째 모형이었다. 얘는요 f 절대값 x라는 모형이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으로 가져와야겠다. 그치? 여기서 얘가 양수인 부분에서 y는 뿔마 f 절대값 x 모양을 둘 다 가졌다. 아,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그 다음에는 얘를 구하셔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거 f 절대값 x를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의 그래프는 x제곱, x-1의 전체 제곱이다, 맞지? 그러면 얘는 x축과 어디서 만나는 그래프입니까? 이 참수 이거 공통사 원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뭐야? 1이죠. y도 1이는 이러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냥 쭉 그릴게. 자, 이렇게 그릴게요. 맞죠?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일 거예요. 얘가 fx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의 절대값 씌운다. x의 양수 부분을 음수에도 보낸다. 여기를 다시 이쁘게 이 부분을 음수에도 보낸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초록색 부분이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절대값 x의 함수값의 양수에 있는 부분, 이 초록색의 부분을 음수에도 그대로 그려준다. 아, 자, 왜 안 나오죠?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초록색 그래프의 양수 쪽에 있는 이 뭔가 W 모양을 음수 쪽에서도 똑같이 그려준다. 이렇게 된 인과관계,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떤 모양인지, 얘는 그냥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얘는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뿔마로 다 보내야겠다.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구할까? y는 x-1의 그래프로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정리해 보세요. 4번은 금방 끝나니까 3번 정리하고 4번 빠르게 하고 30분부터 쉬면 될 것 같아. 잠깐만, 쉬면 할 수 있나? 해야 되겠다. 자, 대표제 21번 볼 건데요. 자, 이런 경우는요, 굳이 막 이 y는 f 막 절대값 x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간을 나눠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구간 어떻게 나누나? 0 이상과 0 이하로 가지. 왜 쉬는 시간 끝나니까 또 동태 눈깔이 됐었어요? 어디 보는 거야, 여기? 어디 보는 거야? 자, x가 양수일 때는 3x가 되시고요. 음수일 때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x가 되겠다. 그러면 좌표 구해준 다음에 양수일 때는 기울기 3을 가진 1차 함수,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가진 어떤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 자, fx가 x가 양수일 때는 x-1의 전체 제곱이 되시고요. 맞죠? x가 음수일 때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시겠다. 그러면 둘 다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1에서 접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시겠고요. 아까 모양이랑 똑같네? 그쵸?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시겠다. 자, 세 번째도 이렇게 분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fx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x가 양수일 때는 0을 포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풀이 써줄 때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해주셔야겠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네.
자, 먼저 문제 풀지 말고 문제 푸는 거 좋아하면 내가 줄게. 자, 양수일 때는 x 그대로 나오니까 1이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x가 양수일 때는 1이라는 상등함수가 된다. 근데 x가 0이 될 수 있냐, 우리? 안 되죠. 얘는 0에서 대응이 되지 않는 함수야. 정역이 0이 없어요. 뭐 화살표 쓰면 안 되는데. 얘가 1이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3번에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빵꾸가 둘 다 뚫려 있다. 이런 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자, 21-1번 가볍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413쪽에 21번가 21-2번까지도 해볼까요? 21-2번. 소원하는 친구들이네. 여기 있다. 자, 당연히 경계를 나눠서 푸는 거. 1번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적어보자. 지금 양수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2x가 되는 거죠.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자, 그럼 x가 0인 거는 양수일 때 쭉 지속이 되겠고요. 0부터 양수로 쭉 지속이 되는 거고, 음수에서는 2x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1번은 이런 모양이 되시겠죠. 정확히 해주면 x, y축. 맞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다가 이거 무슨 그래프다 라고 써주면 조금 더 완벽하시고요. 2번. 얘는 2x 플러스 1이 양수냐 음수냐를 판별하는 그 지점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분별이 되겠죠.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좌표를 그려주시면 이 친구는 사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2차 함수 모양이 되겠다. 그렇죠? 대충 그려봐봐. 이렇게 생길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함수는 어디에서만 정의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만 정의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함수는 여기만 그려주는 거야. 여기만. 여기 분 떠있어요. 또 이 친구도 우리가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것도 아래로 블록인데 어차피 음수에서만 얘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보시면 봐봐. 얘는 축이 1이고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인 여기인 친구죠. 분명 위로 블록인 건 동일한데 마이너스 2분의 1 경계값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증가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 4분의 9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이 되시겠죠? 여기 y값 생각해보면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9 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이 함수도 추계 방정식이 1인 이 함수도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함수겠다. 맞죠? 근데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음수일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적용이 되겠네. 좀 그래프가 별로긴 한데 얘는 두 개의 기울기는 좀 달라요. 여기가 4분의 1이고 만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난다는 게. 그죠? 자, 세 번째. 2-2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수도. 자, y는 이번에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따로 봅시다.
양수일 때 마이너스 1, 음수일 때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양수일 때 마이너스 1 빵꾸, 음수일 때 1에서 왼쪽. 그렇죠. 자, 그래서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y는 마이너스일 때까지 x분의 x의 그래프. 괜찮으시죠? 자, 오늘 계속 역함수의 그래프,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 진행했는데 집에서 꼭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돼. 위로 다 올린다, 왼쪽으로 다 보낸다, 위쪽에 있는 거 아래쪽으로 보낸다, 이런 거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은 바이블 숙제만 내줄게요. 숙제로 연습 많이 해보세요.